안녕하세요. 예쁨을 픽하세요. 에픽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홍재명입니다. 자가늑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연골 중에서 갈비뼈 연골을 사용해서 코 성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6번에서 10번 늑연골을 사용합니다. 자가늑연골은 코끝이 좀 낮거나 짧아서 코를 오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골이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콧대와 코끝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코끝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모두 사용했거나 혹은 양이 부족한 경우에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연골에 비해 채취 가능한 양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코의 크기에 비해서 흉곽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코에 쓸 만큼은 충분히 나오는 편이죠. 이 두 번째는 비중늑연골에 비해서 흡수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자가 조직이어서 면역체계의 공격을 받지 않고 이식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추가 가공이 없다는 점도 흡수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한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는데 자기 조직이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의 확률이 거의 없고 콧대에 있는 실리콘의 염증이 생긴 경우라도 자가늑연골이 이 지지대로서 잘 버텨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가늑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늑연골 채취 부위에 아무리 작아도 한 3cm 내외의 흉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흉터는 1, 2개월째 가장 빨갛고 튀어나오다가 3개월 차부터 호전되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하얀 실선으로 남게 됩니다. 실밥을 뽑은 후에는 흉터 관리를 위해서 흉터 밴드나 연고 혹은 주사를 상황별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취 후 통증입니다. 잘 채취한 경우 확연히 통증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예 안 아프진 않아서 통증 때문에 자가늑 채취를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갈비뼈는 피부가 있는 이 바깥쪽보다는 폐와 붙어있는 안쪽 부분이 더 통증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안쪽 부분은 좀 세이브하고 바깥쪽 부분을 주로 부분적으로 채취해서 통증을 많이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의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늑연골은 이 단면을 절단한 후에 휘어지는 마핑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채취 후 이 절단을 하고 나서 대처 후 수술을 진행하지만 드물게는 수술이 끝난 후에 생기기도 해서 코끝에 이 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이 반복된 염증과 구축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최후의 무기로 사용하는 개념이 컸다면 최근에는 자가늑연골이 좀 더 보편화되고 또한 성형외과 의사의 채취 숙련도가 올라가면서 첫 수술에도 자가늑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작고 짧은 코를 가진 분들이나 특히 피부가 너무 타이트해서 잘 늘어나지 않는 분들, 그럼에도 화려한 코를 원하는데 비중격 혹은 귀연골이 부족한 분들은 아무래도 자가늑이 이 버텨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갈비뼈의 숫자는 꽤 많죠. 대신 여러 번 채취하기에는 아무래도 환자도 의사도 고단할 수 있어서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단면이 너무 뾰족하거나 많이 채취했다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큰 갈비뼈 부분에서 일부분만 채취하기 때문에 나머지 갈비뼈가 흉곽을 충분히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잘 채취했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자가늑연골을 쓴다고 실리콘을 안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염증 확률이 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가연골은 내 면역세포가 염증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염증은 내 면역체계가 보호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늑연골 코성형은 사실 장점이 많은 수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자가늑연골 코성형이 좀 더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은 뭔가 좋은 게 있다는 반증이겠죠. 더 궁금하신 건 언제든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홍지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